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방법 또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겠습니까?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제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입니다.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언제가 제일 네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몇 살쯤이 제일 힘들다 그랬더니 60대라 그러더라고요. 네.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스트레스죠.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정말 그 나이가 들어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방법 또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겠습니까? 스트레스는 이랬습니다.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제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반응입니다. 네. 그게 중요한 거예요. 네. 난 이 스트레스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. 그럼 진짜 죽습니다. 네. 뭐 이 정도야 있지 뭐 그래. 이거 뭐 끝나고 나면 괜찮겠지. 네.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살아나고. 네. 문제는 스트레스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의 반응입니다. 이게 받는 사람이 정말 그거를 아이고 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죽겠다. 그럼 진짜 죽습니다. 그건 안 됩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그 스트레스는 받는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러던데 한국인들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 제 주변에 물어보면 술 그냥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술이 안 받으니까 그때 비로소 조금 운동한다 뭐 이 정도. 아니면 여성분들은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떤다 뭐 이래요. 그러니까 각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예. 박사님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하십니까? 저는 참 그 스트레스가 쌓일 일이 별로 없습니다. 예.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받아야 할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대부분이다. 그 정도의 스트레스. 예. 예. 저는 그래서 매 5년마다 이렇게 과제가 있습니다. 우리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? 또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필요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 못 하잖아요. 그걸 이제 딱 정합니다. 지금은 내가 2020년부터 5년간은 면역입니다. 우리가 지금 이제 면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예방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. 그렇게 이제 그렇게 딱 정해놓고 나면은 이거를 위해서 내가 전력 투구를 하는 거죠. 예. 그러면 이제 뭐 참 뭐 모든 것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 생활이 이어지니까 거기는 뭐 스트레스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. 사실은요. 예.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참 다행히도 참 굉장히 그 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잖아요. 뭐 이 자리가 아무나 앉는 게 아니잖아요. 골라서 그렇게 좀 해주는데 이것도 참 나로서는 굉장한 보람이죠. 이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지식을 알리고 해준다는 게 굉장히 보람찬 일 아닙니까?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라는 건 저는 뭐 이게 스트레스일 수가 없는 겁니다. 저한테는. 예. 그럴수록 더 나한테는 굉장히 큰 정말 하나의 보람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입니다. 그게 건강의 비결이기도 하시네요. 그러니까 끊임없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즐기시는 거. 5년에 한 번씩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습니다.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것. 예. 한국인의 특성 이러면 또 이렇게 다혈질 이렇게 뽑는 분들 많습니다. 감정 조절 안 되고 요즘에 보면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. 그렇습니다.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욱하는 성질 이런 걸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?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이 세로토닌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. 이게 우리가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 욱하는 성질이 죽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주로 이제 노사 관계가 좀 걱정 아닙니까 모두. 그분들도 실제로 이제 그걸 하면서도 걱정을 하더라고요. 그게 저는 이 노사 관계, 노사 대표들이랑 갈 때는 나는 여성분들이 대표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욱하는 성질의 여성분들이 참을성이 많습니다. 또 덜하고 욱하는 게. 근데 이 남자들은 뭐 몇 마디 해보고 안 되면 때려쳐버려. 하고 그래갖고 뭐 화를 더 가버리면 그게 참 잠시 못 참으면은 요즘 그런 대기업에서는 하루 일을 못하면 뭐 몇 천억이 날아간다는데 그렇게 이제 그분들도 그런 걱정이 왜 안 하겠어요. 하면서도 이 욱하는 성질 때문에 이거 못 하는 거예요. 요즘 이제 보면은 이 보복 운전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?
욱하는. 네. 예. 그래, 언제 하면 이 하웨이 폭발해서 그래가지고. 맞아요. 예, 그거 네. 아마 그 양반 그거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. 그렇게 하면 그 하웨이 폭발해서 그렇게 차세하고 막 따지고. 참 그렇게 우리 한국이 지금 참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. 정서적인 조절을 잘 못하는 겁니다. 내가 그래서 참 지금 이제 이 세로토닌 드럼 클럽을 만들었습니다. 이게 전국에 지금 이제 230개 중학교 우리 아이들이 한 6천 명 됩니다. 이 북을 치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. 예. 또 그리고 듣는 사람도 북 치는 소리 들으면 신나잖아요. 정말 그렇게 이제 모든 그 참 원시적인 그 원시인들도 보면은 북은 치거든요. 예, 뭐 북이 없으면 다른 것도 맞지만 치기도 하고 그렇게 그만큼 이 북이라는 게 정말 인간을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만듭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세로토닌 운동을 처음 시작한 게 영주였습니다. 그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영주에서 이제 걔들이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쳐가지고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막 나와서 그게 1회 출신이 걔들입니다. 이렇게 그 아주 세로토닌 예술단을 만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에도 나가고 군대에도 가고 그래서 참 그 아이들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영주에서는 야 그러지 말고 너희들 여기다가 우리 집을 하나 줄 테니까 여기서 세로토닌 드럼 클럽 본부를 여기서 만들어라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신나서 한참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. 지금. 근데 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. 욱하는 성격은 없다. 욱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다. 그러니까 본인이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욱하는 거지. 그렇지. 이를테면 대통령 앞에서 내가 욱할 수는 없는 것이고. 그러다 뭐. 그리고 깡패 김태촌 앞에서 제가 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을 좀 우습게 보는 데서 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좀 만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을 좀 존중하는 마음도 우리가 좀 길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렇습니다. 또 이거 있죠. 너무 참는 거예요. 또 그러니까 욱할 수 없는 거예요, 제가. 그러면 욱할 수 없으니까 참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참다 보니까 우라가 치미는데 참다 보면 화병이 생긴다. 그래서 화병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병이랍니다. 꼭 그렇지 않습니다. 뭐 비슷한 거는 다른 나라도 있지만 이제 제가 먼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. 이게 성질을 낸다는 게 화가 나는 것도요. 우리는 이 표현 문화가 우리가 정말 이 하는 영어는 보면은요. 이 거절을 하도 기분 나쁘게 거절하지 않습니다. 그 영어가 저기 상업 언어거든요. 장사꾼들이 쓰는 말이거든요. 영어가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. 그렇게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렇게 기분 좋게 그렇게 미국 사람이 거절을 해도 당해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가 않습니다.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법을 조금 배워야 돼요, 사실은요. 그렇게 그런 표현법을 좀 배우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화병 걸릴 것도 없고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못 하니까 이제 친정에 와서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다 푸는 겁니다. 그 이제 친정 만만한 동생들을 저렇고. 근데 그래서 이제 화병 조절이 안 되면 그게 큰 병이 돼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노인층들도 걱정이 많지만 30, 40대들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죠. 뭐 집값, 그리고 나의 미래, 뭐 나의 노후, 가족 다 고민일 텐데 우리 30, 40대들을 위한 조언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언제가 제일 네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몇 살쯤이 제일 힘들다 그랬더니 60대라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생각에는 참 그 60대가 왜 그렇게 방황하고 그러냐면은 지금까지는 딱 메인 생활 했잖아요. 직장이 있고 밥 먹으면 직장에 나가고 그 돌아올 때는 동료들하고 술도 한잔 마시고 거기에 딱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갑자기 없어져 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
뭐 할 이야기 뭐 어떻게 그 직장이라는 사람 구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근데 뭐 옛날처럼 그렇게 누가 예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렇게 뭐 명함도 뭐 옛날 명함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.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세월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60대야. 그렇게 이제 제가 그 평생 현역으로 뛰라 하는 말은 그런 것도 그런 고비를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. 하는 일이 있으면은 저는 뭐 쭉 참 다행히도 전역을 하면서도 또 저는 또 우리 병원에서 뭐 몇 년을 더 있었어요. 그러고 이제 나와서는 바로 또 선마을이라는 예방 참 세계 정말 유수의 아주 참 예방 센터에 그렇죠. 또 아주 좋은 분이 아주 좋은 분들이 스폰서를 해 주셔가지고 정말 아주 멋진 그런 예방 센터를 만들 수 있었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보면 계속 그런 연자입니다 이제. 근데 이제 60대가 되면은 이제 그런 준비가 없이 60대를 맞으면은 괜히 엉덩 저기 번뜩 뭐 이렇게 돌아보니까 60대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방황만 하는 듯. 아마 그래서 60대가 제일 험하지 않냐 그런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참 제일 중요한 게 30대, 40대입니다. 그때가 참 제일 확실하게 자기가 뭔가를 하나 이제 잡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때까지 뭔가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치가 않으면은 참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다. 이제는 참 초고령 사회를 보고 정말 30대, 40대보다 자기가 살았던 인생의 2배도 더 살아야 돼요. 그런 일이니까 그렇게 지금 그때 참 준비를 정말 착실하게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3, 40대 평생 그때. 내가 갈 커리어를 쌓아야 된다. 그렇습니다. 잘 해야 됩니다. 박사님께서 작년에 내신 책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신인류가 몰려온다, 슈퍼에이저라는 책인데 이 책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? 그래요. 지금 이제 우리가 참 이 장수 시대를 이제 맞았는데 이 초고령 사회는 뭐 눈에 보이는 겁니다. 그런데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썼고요. 지금 책 내용도 오늘 이제 저희에게 해주신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고요. 노년을 위한 조언이라는 내용에 맞게 누구에게나 다가올 정년 또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아야 될지 그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만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책으로 또 인터뷰로 이시영 박사님의 조언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. 늘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